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요. 저는 이 책이 사실 화제가 된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다가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책을 청와대 전 직원한테 돌렸고, 그래서 이 책이 막 이제 갑자기 베스트셀러에 등극을 했다라는 소식을 보고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읽어보시니까 대통령이 왜 추천했는지 혹시 대통령의 심중, 혹은 의중, 빙의돼서, 네, 응? 혹은 어심이라고 하나요? 어심? 그걸 혹시 짐작이 되시는지 그런 얘기를 좀 가볍게 한번 해보시죠. 먼저 심지경 선생님부터. 왜 저부터죠? 아까 이미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제목에 끌린 게 제일 컸던 것 같고, 네. 이 책 저자가 이미 이제 이 타이틀이, 전체 타이틀을 보면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이 이제 기본 타이틀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뭔가 이 정치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세대일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책에 이제 관심이 집중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20대 남성, 특히 20대 남성들이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고 지지율이 가장 낮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진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진보 정권을 이제 지지하고 보수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20대 남성들이 통계상으로 보면은 그게 어디까지가 설득력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도 기사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20대 남성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은 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이 가장 지금 정권에 적대적이고 불만이 많고 그런 거라는 진단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 세대의 마음을 20대의 마음을 좀 알고 싶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생각해서 요거를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대를 90년생을 전면에 이제 타이틀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책 제목에 좀 혹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이 책이 그냥 현상만 나열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진단이나 이제 진단도 엉망이고 이제 분석도 너무나 이제 정형화된 그런 분석에 갇혀 있기 때문에 되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앞부분에 이제 F자 형태로 읽는다. 그러니까 글의 타이틀만 읽고 그 다음에 밑에 댓글만 보고서는 대충 파악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대의 20대의 읽기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얘기가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한다. 라는 식으로 이게 결과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속독법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90년생이 그냥 보도기사 제목만 읽고 댓글 하나 읽고 그렇게 내용을 파악한다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왜 여기밖에 없는 건지, 이거밖에. 그래서 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잘못 선택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으면 왜 선택했는지는 저도 이해가 돼요. 예. 선택한 거 자체는 이해가 돼요. 궁금했겠죠.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실제로 하니까 도대체 얘네들 왜 그럴까 하고 궁금할 수는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도 추천을 했단 말이죠. 다 읽지 좋은 책이라고. 않고 제가 볼 때는 앞부분만 읽고 대통령께서 추천한 게 그렇게 아니고 거짓말을 하셨다고요? 자기가 다 읽었다고 그랬다고? 네. 본인이 읽어보니까 되게 좋았다. 그래서 추천을 다 한 거잖아요. 다 읽어보라고 얘기했어요? 네. 워딩 정확히. 네, 다 읽어보고. 정확히 해주세요. 정확히 얘기해서 다 읽어보시고. 앞부분만 보고 추천을 이제 하잖아요.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되죠. 넘어갑시다 대통령인데. 그냥.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나마 저희는 어떻게 보면 90년대생들의 인접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사실은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답이 완전히 잘못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진단하고자 하는 20대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책은 전혀 아무것도 응답해 주는 게 없는데, 그런 어떤 잘못된 응답의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접 세대가 아니라 꽤 높은 세대적인 격차와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90년생 그 자체를 어떤 미지의 존재처럼 네. 생각하면서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때 이 책이 제공해주는 90년대생에 대한 이렇게 얄팍하고 단순하고 표피화된 분석이 와닿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좀 뭐 하나 우리가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90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뭐 간단, 뭐 병맛, 뭐 정직. 여기 난 정직이라는 말도 워딩도 너무 웃기지만 아무튼 그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뭐 그 세대는 그럴 수도 있겠죠. 배상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 뒤에 질문이랑 같은 질문 같아서 묶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다 정치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쇼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90년대생을 이해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읽고 뭐 내용을 보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통 뭐 책을 고를 때 예를 들어 심지어 이명박 시절에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추천했잖아요. 대단하시네. 그것도 이제 그 시대가 어땠건가를 떠나서 그의 제스처였잖아요. 그렇죠. 나는 정의에 관심이 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일단 정치적 행위로 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20자평에 말씀드렸듯이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거 방송을 보고 빨리 잊으셔야 될 건데. 이게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런 추천했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이만큼 생각을 하고 있다. 너네들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했던 건데 저 역시도 이제 이 책을 근데 기준으로 삼아서 90년생을 판단하거나 만약에 정책을 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잊으시오, 싶고요. 잊으시라고. 이 책을 보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대통령님께 충심으로 제가 충심으로 제가 진언 드리겠습니다. 그가 들을지 모르겠어요. 네,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우리 방송을 꼭 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네. 저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여기 책에서 이제 내용들이 쭉 90년대생의 특징들이 나오잖아요. 딱딱 이제 도식적으로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90년대생의 특질 꼽으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간단, 두 번째가 재미, 세 번째가 정직. 첫 번째 특성은 소위 말해서 이제 세 줄 요약으로 되는 그런 이제 좀 간단한 명료하게 정리된 텍스트를 좋아한다는 거. 그리고 무슨 생파 뭐 이런 그 축약어들 말줄임 그거 너무 낯이 뜨거웠어. 그런 말줄임에 대한 또 선호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엄격 근엄 진지함을 싫어하는 거. 병맛 콘텐츠를 선호하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 정직함은 이제 여기선 정직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공정함에 대한 어떤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보시나요? 배상민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 이거 근데 간단 재미 정직이 아니었죠. 솔직인데 솔직. 우리 때는 네. 이게 사실은 20년 이상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 들었던 얘기거든요. X세대. 네, 우리 때도 요즘 세대들은 다 솔직하다. 자기 취향에 대해서 솔직하다. 애들이 재미만 추구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때도 생파 이건 우리 때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도 이미 줄이고 살았고 다 그러니까 이게 20년 이상 그쵸 20년이 뭐야 한 25년 이상 지금 20대는 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득력이 1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제가 처음에 얘기한 70년대생을 꼰대화 시켰을 때의 문제인 거예요. 마치 이게 새로 나타난 현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옛날에 그 X세대 논쟁 이후에 계속 20대는 이렇게 정의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전혀 그러니까 적어도 세대론을 쓰려면 앞선 세대를 추적해보고 현대 세대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떠돌아다니는 신문 기사들만 쪼각쪼각 모아가지고 편견을 더 굳건하게 만든 그런 분석이라서 저는 설득력이 1도 없었습니다. 엑스데이터의 이야기를 하긴 하잖아요.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좀 이거는 뭐 미국의 60년대 그 X세대를 들고 오고 그쵸. 근데 사실은 그 X세대가 그 시절에 왜 논쟁이 붙었냐 하면 9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의문이었어요. 왜냐면 일본에서는 신세대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동요로. 그러니까 전쟁을 겪었거나 그 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부모 세대, X 세대의 부모 세대들. 일본에서 신인류라고 예, 했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세대들을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2차 세계 대전 그들이 승전국이든 아니든 패전국이든 간에 그들을 부모로 두었던 그 밑에 자식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땐 그런 화두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들이민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너무 심각한 오류인 것 같아요. 박희선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이 세 가지 특징으로 꼽은 거. 아니 뭐 세대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늘 함정을 지니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이 특징들도 보면은, 아니 세대론이 가지고 있는 물론 그 세대에 대한 특수성,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하던 공통된 경험, 시대적 배경 안에서 형성된 어떤 멘탈리티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단어들을 추출해 버리고 나면은 지금 20대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이라는 게 다 휘발되어 버린다는 거죠. 지금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X세대로부터 이어져 있는 이러한 종류의 성격들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런 방식으로만 자신들이 단순화되는 것에서 다시 또 해체적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합류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제스처에서 끊임없이 또 한 발자국씩 물러나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묶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히려 뭔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 책에서 좀 그런 느낌을 더욱 강하게 받는 거는, 아마도 필자가 본인 경험이라고 본인의 이제 관찰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말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카페 가가지고 카공족들 인터뷰했다, 뭐 주변에서 뭐 주변 후배들하고 많이 대화했다, 뭐 온라인 PC 이쪽도 알아야 되니까 배틀그라운드로 뭐 보이스 채팅하면서 이야기했다. 제가 봤을 때는 배틀그라운드로 보이스 채팅하면서 쌍욕 좀 더 먹어보시고 해야지 20대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를 경험적으로 애비 욕을 좀 드셔요. 획득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성격을 띠게 되냐면, 말이 20대지 표준화된 20대, 이 사람이 생각하는 표준화된 20대는 4년제 인서울대학교 안에서 지금 카페와 학교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고, 말 그대로 공무원 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대기업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취준생들 중심으로만 딱 묶어서 20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을 뽑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엘리트적 시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대 쪽 입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상반된 자료나 입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종류에 대한 면밀한 취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인이 굉장히 동일시하기 쉬운, 그러니까 지금 필자는 80년대생인데 이몽택 씨요? 네. 네.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70년대생이 감정이입하기 쉬운 부분들을 발췌해 왔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저 스스로도 이제 제가 80년대생이고 중간에 이제 90년대생들을 바라볼 때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손쉬운 동일시의 영역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로 이 동일시로 20대를 파악하려고 하면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실제로는 20대의 특징인지 아니면 요즘에 정말 급변하고 있는 매체의 특징인지, 매체를 둘러싸고 있는 온라인 문화의 특징인지에 대하여 엄밀하게 분리해주지 않고 세대론이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더 정확하게 이러한 것들의 복잡성을 나눌 수 있는 입구를 잃어버린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죠. 네. 심리학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저는 세 번째 정직이라는 네. 요 워딩 자체가 선생님도 이제 공정성에 네. 이제 민감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정성에 대한 민감함이라고 90년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대도 솔직하기를 원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90년생이 말하는 공정성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 경쟁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90년생들은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라는 디폴트를 깔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경쟁에서 공정성을 요구하는 거지, 그것이 곧 정의에 대한 요구는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에 대한 강조는 사실 정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더 많이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서 나온 공정성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성에 대한 민감함 자체가 사실은 달리 보면은, 이건 물론 조금 더 다른 분석이나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러한 그 자기 생존 욕구라든가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공정성의 방향이 우리 사회가 더 민주적이고 더 모두가 다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데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공정성에 대한 민감함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자기 권리를 어떻게 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정직이라는 말로 그냥 이렇게 퉁쳐버릴 수 있는 건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